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우입니다. 자, 17단원 직선의 방정식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직선이 중학과정에 분명히 배웠지만 우리 필수예제 공부를 해보니까 중학과정의 내용에서 더 깊게 들어가니까 또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까? 예, 그에 대한 또 심화된 내용 지금부터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우리 앞에 배웠던 뭐 점과 좌표나 또는 앞에 배웠던 뭐 방정식, 부등식이 이제 그대로 여기 직선의 방식 구하는 과정에 등장을 합니다. 항상 수학은요, 통합적인 사고, 전체를 보는 안목, 다시 말하면 직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확인하면서 고난도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문제를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한번 문제를 그림을 표시를 해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그래, ABC가 있어. 뭐 사실상 이래요. 이 ABC에서 이 A점, B점, C점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직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직선이 뭐냐면은 BC의 중점, BC의 중점을 L, 그 다음에 C의 중점을 M, AB 중점을 N,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가 직선 MN, 요 MN의 방정식이 2x 4y 3은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넘어가서 나누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그림을 그릴 때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림은 지금 좌표 축에다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좌표 축에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X축, Y축에. 그러면은 그 삼각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과정이 의외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데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도형 관련된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기 위한 거예요. 그림으로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겨서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NL 이거죠, 이거. NL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2y 빼기 3은 0. 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이렇게 생겨 있네요. 직선 LM의 방정식은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 갖다 연립해서 구하면 교점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연립 방정식이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점, 이 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ABC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ABC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바로 점과 좌표에서 중점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이 점이다. 그죠? 이 점과 이 점 중점은 이 점이다. 이 점과 이 점 중점은 이 점이다라는 식을 갖다가 쭉 또 한번 연립 방정식 풀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해볼까요? 자, 요 뭐 M부터 한번 구해요. M부터. 그러면 노란색과 파란색을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노란색과 파란색 연립하는 방법은 4y 마이너스 2y 2x 마이너스 x니까 위에 식에다 곱하기 2 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에 걸 빼게 되면은 여기는 6y가 남고요. 위에 식 곱하기 2 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에 걸 빼는 거예요, 지금. 6y가 아니군요. 쏘리. 자, 위에 식 곱하기 하면 값이 마이너스 8y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y니까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은 6y가 맞군요. 네, 이렇게 되고요. 위에 식 곱하기 2 한 다음에 아래에서 위에 걸 빼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6이고 아래에서 위에 걸 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M의 좌표는 Y 좌표가 2분의 1이구나.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X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되고 넘어가면은 X좌표는 2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또 해볼까요? 뭐 L의 좌표 한번 볼까요? L의 좌표? L의 좌표. 저는 이 두 식 연립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 플러스 y가 똑같네요. 그래서 이 식을 더하게 되면 6x가 남고요. 마이너스 12가 남으니까 x좌표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y좌표는요.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니까 이 값은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자, 마지막 n만 구하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점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n을 구해보니까 이 식은 노란색과 주황색 연립하니까 2x 동일하니까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2x 사라지고 6y가 남고 아래에서 위에 걸 빼니까 y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가 0이면 x는 2분의 3이 되고요. 이렇게 세 점을 전부 다 구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A, B, C를 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할 수가 있죠. A점 좌표를 x1, y1 B 좌표를 x2, y2 C 좌표를 x3, y3라고 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이냐면요. 요 n이라고 하는 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x1에다가 x2를 더하면 요 값이 3이란 뜻이야. 2분의 x1 더하기 x2가 이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y1에다가 y2를 더하면 이 값은 0이란 뜻입니다. 와, 지금 봐봐.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어요? x1, y1, x2, y2, x3, y3. 모르는 문자 6개나 있네. 당연히 식을 6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개 얻은 거고요. 똑같이 또 해볼게요. L은 뭐냐? 2하고 3를 연립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x2랑 x3를 갖다가 더하게 되면은 요 값은 4가 되는 거죠. 예, 그죠? 2분의 x2 플러스 x3가 2가 되는 거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y2 더하기 y3를 구하게 되면은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m을 구하면 1하고 3를 구하는 거니까 m이 여기 나와 있네요. 따라서 x1 더하기 x3를 하시면 이 값이 5가 되고요. y1 더하기 y3를 하시면 요 값이 1이 돼서 요 식을 최종적으로 푸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번거롭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이거 연립하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싹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의 괄호 열고 x1, x2, x3가 되고요. 싹 다 3, 4, 5 더한 이 값이 12가 되고요. 약분하면 6이 돼서 x1, x2, x3 더하면은 6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A점의 x1이 얼마야? x2, x3 더하면 4가 되니까 A점 x1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왜? 셋 다 더하면 6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B가 뭐가 됩니까? x2는요. x1하고 x3 더하면 5가 되니까 이 값은 1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x3는요. x로 x 3이니까 3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똑같아요. 이거 싹 더하게 되면 0이네. y1, y2, y3 더하면 0입니다. y1하고 y2 더했으니까 y3 값도 0이 되고요. 요거 더한 값은 여기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개의 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뭐 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 점을 x1, y1, x2, y3, x3, y3라고 놓고 그 중점 L, M, N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하시고 2분의 x1 더하기 x3, 뭐 이렇게 구하시고 그다음 그거를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뾱뾱뾱 집어넣어서 그렇게 식을 얻어도 동일한 답이 나오는데 뭐 어느 경우건 뭐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같이 구하는 연습 해봤습니다. 자, 2번부터는 연산이 조금 더 간단해요. 해볼게요. 이런 거야. 두 직선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십시오. 교점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 교점이 없다는 말은 직선이 평행하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교점이 무수히 많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했어요? 기울기가 똑같으면 돼. 근데 이걸 기울기로 구해도 되고 이걸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교점이 없단 말은 요 x 앞에랑 y 앞에랑 x 앞에랑 y 앞에 그 b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기울기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더라? 이렇게 a분의 여기 뭐예요? a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게 뭐까지 똑같으면 a제곱분의 상수항 3a-1 이렇게까지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평행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 공부하는 과정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매끄럽게 되는 게 이제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런 식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앞에 기본 필수 유형이나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요. 이게 안 된 학생들은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걸 풀면 이게 3차 방정식이네요. 이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죠, 크로스로. 예, 당연히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조금 번거롭습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곱해볼까요? A 세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됐습니까? 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바로 할게요. A의 세제곱. 자, 쌤은 이렇게 하는 걸 좋아라 해. A의 제곱이 나오는 걸 바로 한 방에 구합니다. 요렇게랑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랑 이렇게를 곱하면은 플러스 A제곱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A제곱 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A항을 구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랑 1을 하면 마이너스 A고요. A하고 2를 곱하면 플러스 A가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A가 나오게 되겠고요. 상수항 1하고 2 곱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A제곱, A제곱 사라지고요. 정리하니까 다 넘기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하면은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2. 따라서 A가 얼마가 되나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걸 다 해봐야 돼요.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이 식이 얼마가 되나요? 1분의 3 빼기 1이니까 2가 나오고요. A에 2를 집어넣으니까 1분의 2가 되니까 A에 2를 집어넣으면 이 뒤에 거에 똑같은 거야. 따라서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A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값은 4분의 마이너스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는 교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17-3번. 네, 좋아요. 문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AB랑 AC에 똑같고 BC가 24인 예각삼각형 ABC의 꼭지점에서 대변되는 수선의 발을 MN이라고 하자. 교점 H에 대해서 이게 7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기하 문제를 푸는, 도형 문제를 푸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잘 보시고 우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주어진 식을요, 쌤이 이렇게 표시해봅니다. 그대로. 문제 주어진 조건 그대로. A고요, B고요, C고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A, B랑 AC 똑같습니다. 그리고 BC 길이가 24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꼭지점 A하고 B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거야, 수선을.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차피 12로 동일하겠네. 맞습니까? 12 동일하고요. 요거는 이제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면 교점 H에 대하여 이 점의 교점을 쌤이 H라고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M하고 N이에요. 여기가 M이고요. 여기가 N이에요, 지금. 질문 이거예요. HM 요 길이가 지금 7이라고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질문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거지.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에 밑변 24 곱하기 높이 A부터 M까지. 그러니까 바로 요거 길이가 뭐냐면 3분 AM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길이 구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잘 봐봐. 아주 중요한 관점이란 게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단원이 무슨 단원이니?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요, 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걸로 풀어라는 뜻이 아닌 거야, 실제로는. 이 출제 의도가.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걸 이 자체로 풀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세요. 먼저 풀어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형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다시 말하면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우리가 기하 중에서 논증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논증기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이따가 풀 직선의 방정식으로 옮겨서 좌표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은 도형 문제가 이 논증기하적 접근과 해석기하적 접근이 모두 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다 가능해. 근데 이 문제는 출제 원리가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 단원이잖아요, 단원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풀어하는 겁니다. 따로 이런 말들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교재가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고등과정은 어떠냐?
자, 중학 과정에서 우리가 무게중심 같은 걸 구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수선, 중선 그거 갖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중학 과정 내용이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의 무게중심 구하는 과정이 대부분 좌표를 구합니다. 실제로 고1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도형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푸는 논리가 바로 해석기합니다. 해석기하.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야. 자, 일단은 중학과정 수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풀 수 있습니다. 요각을 선생님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고요. 요각을 X라고 표현하면은 이 동그라미 X를 더하면 90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조그마한 삼각형도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이 각이 X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삼각형은 이 아래쪽에 직각이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X고요. 여기 90도니까 이 각이 동그라미 맞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삼각형 몇 개들이 다 닮음이에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되고요. 동그라미 X 90도, 동그라미 X 90도, 동그라미 X 90도 싹 다 닮음이어서 이걸 닮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닮음을 어떻게 푸느냐? 이 길이가 7이네. 얘들아, 이 길이가 얼마니? 이 길이가 14 되겠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이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10이야, 12. 그러니까 이게 12대 7의 비를 갖는 겁니다. 잠깐만요. 14가 아닌가? 14가 아니네. 미안해. 쏘리. 자, 지금 이게 밑변이지, 밑변. 그지? 이게 밑변이잖아, 밑변. 밑변하고 높이가 지금 12대 7인 거야, 이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은 이 빗변 길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12대 7인 거야, 이게. 알겠죠? 밑변과 높이가 12대 7이야. 근데 어쨌든 뭐 이 길이를 뭐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건 좀 복잡하니까 생각하고, 그 대신 여기는 요 커다란 삼각형 하나 보입니다. 커다란 삼각형. 이 커다란 삼각형도 역시 똑같이 12대 7이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길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10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지. 12대 7은 H 대 12. 따라서 H가 얼마입니까? 7분의 14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 나니까 정답은 여기 또 12가 되네요. 그래서 구하니까 7분의 1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7분의 1700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1728이었던가? 네,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고 이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푸는 거는 중3풀이야. 중3풀이. 알겠어요? 중학과정 풀이입니다. 닮음이나 피타고라스 정리나. 그런데 이제 고등과정의 풀이나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을 요구하냐면은 봐봐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기 원하냐면은 이거를 좌표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요렇게 좌표를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 대표적으로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12,0 여기가 플러스 12,0 하면 여기가 24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자 어쨌든 현재 지금 이렇게 돼서 요 길이 구하는 문제인 거야. 맞습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를요 0,A라고 놓습니다. 됐나요? 0,A라고 놓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이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7. 그러면 이거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값이 12 증가할 때 Y가 7 증가하니까 12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선을 그었으니까 요 직선이 뭐예요? 기울기가?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 점 좌표가 0,A이고 이 점 좌표가 12,0이니까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하시면 요 값은 12분의 마이너스 A가 돼서 따라서 A값이 얼마가 됩니까? 7분의 12의 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높이를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어느 게 더 좋은 방법이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중학과정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형 문제를 좌표로 옮겨서 푸는 거를 배우는 게 필요하고요. 문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여러분이 조금 더 떠올리기 쉬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4번 문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무엇과 점점점을 푸는 문제들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많이 풀었습니다. 앞에 식, 여기다 K를 곱하고 뒤에 식,
뭐 L을 곱하고 는영 해가지고 여기 주어진 식을 K하고 L 값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구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이거 구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교점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에 이 다음 단은 원이거든요. 원에서는 교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2차식이 나오니까. 직선은요. 교점 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여기서 그걸 빼고 나면은 x 사라지고 5y가 남고 됐어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0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 는영이 돼서 교점의 y좌표가 3이 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9 빼기 5니까 4가 돼서 넘어가면 x가 마이너스 4가 돼서 교점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이 점을 지나고 알겠니? 그 다음에 요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넘기고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했죠?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 여기는 m'이라고 써볼까요? 이건 기울기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직선의 방식 배웠죠? y 마이너스 지나는 한 점 3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또 y 마이너스 3은 기울기 2 괄호 열고 직선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돼가지고 구하시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전개 안 해도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뭐 전개하는 거는 네, 해보시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17달 4번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은 기대하세요. 원을 공부할 때는 이 교점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원에서 이거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하시고. 자, 일단 계속해서 17달 5번.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 직선이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A, B라고 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A, B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점 구하는 방법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계산하면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3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요. 역시 그대로 3, y좌표는 그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되겠죠. 자, 질문이 뭐냐? 이 포물선 위를 따라 점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포물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삼각형 ABP가 AP는 BP가 되는 이등변 삼각형일 때 요 A 값 구하란 말은 요 점의 좌표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 이 점이 P야. 괄호 열고 A, B입니다. 그랬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푸는 방법 몇 가지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A, B는 실제로 A, 그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점 좌표 알고 있습니까? 3,3. 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 따라서 여기서부터 3,3이랑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요. 식이 나옵니다. 풀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 하나가 있어요. 다만 딱 봐도 이게 2차식이니까 이걸 갖고 이것의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4차식이 나와.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물론 뭐 최고차 함계수가 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많게는 찜찜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푸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좀 더 스마트하게 구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를 봤더니 그래.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우리 요 직선을 알고 있지. y는 x야. 이 점 좌표 모르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그으시면 이게 중점에 도착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얘들아 이 중점 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3이기 때문에 이 값이 1,1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한 말이 이 말인 거야. 봐봐. 이 파란색 직선은요. 1,1을 지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왜? 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점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2차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연립해서 구하면은 P가 나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1,1을 지나니까 y-1은 기울기 마이너스에 괄호열고 x-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연립해서 구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y를 소거하고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어랏 이퀄 5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값이 뭐냐면요 뿔마 루트 5인데 뭐 실제로 마이너스 루트는 아니겠지만 그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루트 5인데 질문이 a 제곱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5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차 방정식 풀 필요 없이 어떤 기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단원이 다시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직선하고 관련해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런 것 따로 설명 안 해도 돼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우리 앞에 했었지. 그지? 17-6번. 네. 점 4,6을 지나는 직선과 X축, Y축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54이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십시오. 자, 일단 이거는 푸는 방법이 조금 많은데 한 두 가지 정도의 풀이 방법이 떠오르는데 뭐 물론 더 있어요. 더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고1 과정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떤 점 4,6을 지나. 그 대신 이제 4,6을 지난 직선은 엄청 많잖아, 지금. 이 중에 어떤 직선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으면 얘가 4,6이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54라고 나온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야?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모르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쌤은 수학 공부의 가장 기본은요. 일관성인 것 같아요. 일관성. 모든 문제를 동일한 논리,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해. 그럼 이제 풀다 보면서 그냥 어쨌든 그걸 가지고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고교 과정에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신이나 수능이나 뭐 기타 시중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 번거로운 문제들이 있어. 그런 독특한 형태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또 다른 팁, 뭐 테크닉 또는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 일관성 있는 논리가 없이 팁만 배우면 기술만 배우면 이거는 나중에 더 새롭고 낯선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그 일관성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점을 알아. 뭐 몰라? 기울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은요. y-6은 기울기 m에 괄호 열고 x-4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은 mx-4m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y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6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거지. 이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문제가 전부 다 x축의 양의 방향과 맞는다고 했으니까 뭐 x절편이 음수인 경우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x절편 자체가 이 삼각형의 밑변이고 y절편 자체가 높이가 돼서 그냥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넓이가 54라고 나와 있는데 54는요 2분의 1의 높이를 먼저 해볼까? 이 자체가 y절편 아닙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6 이게 y절편이에요. x절편은요 여기에 y자리에 0을 집어넣고 넘긴 다음에 나누시면은 요 값은 m분의 4m-6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거예요. 이 식을 풀면 알겠습니까? m을 구할 수가 있고 m을 구하면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식을 구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관성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렇죠? 여기 일단 해볼게요. 자, 요 식은 2로 묶어내면은 우선 그죠? 요 2분의 1을 먼저 계산할게요. 1로. 그럼 계산비 값이 2m 3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54도요. 마찬가지로 27로 묶어내시면 27로 나누시면 양변을 2로 나누는 거야. 요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변에 m을 곱하면 요 m은 넘어가서 27m이 되고요. 이건 완전 제곱식이 돼서 이것까지 넘기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2m-3의 제곱 더하기 27m은 0이 되고요. 계산하니까 4m 제곱 마이너스 2, 3은 6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5m 플러스 9는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m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2차 방식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나오면 직선의 방식이 복잡한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계산만 맞으면은. 계산하니까 역시 뭐 홀수네 홀수 이게 하나가 짝수 하나가 홀수가 돼야 되겠네. 1,4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3, 3 하시면 3, 4, 12, 3 하니까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지금 아까 mx 마이너스 4m 플러스 6 아니었습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x 12에다가 6 더하니까 플러스 18. 이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마이너스 3 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더하기 9. 끝.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관성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조금 더 계산이 간결하게 푸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이 문제 결국에는 절편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절편과 관련 있는 직선의 방식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이퀄 1. 그래서 실제로 x 절편은 a, y 절편은 b라고 놓으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 b 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질문을 보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b고요. 요 값이 54라고 나온 거잖아. 따라서 a 곱하기 b가 108이 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고. 됐니?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a, b를 하나를 더 구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구합니까? a, b 구하는 방법? a, b 구하는 방법. 점 4,6을 지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식은 a분의 4 플러스 b분의 6은 1. 양변에 a, b를 곱하면요. 이 값이 4b 더하기 6a 이퀄 ab가 되고 요 ab가 문제에서 108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구하면 ab를 구할 수가 있고 ab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쉽냐? 뭐 실제로 이게 인수분해가 예쁘게 돼가지고 a하고 b가 정수가 나오면 이게 조금 더 쉽겠지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방법도 얘를 푸는 거랑 뭐 크게 다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건 유연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17-7번.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점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대강 그려볼게요. X 좌표가 2야. 이게 A야. 2,95야. 여기는 구하니까 이 값이 B야. 여기가 23,-3이야. 그래서 요 선분이 있는 겁니다. 이 선분에 지금 점들이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 점들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걸 찾아라는 뜻인 거야. 뭐 확실한 거는 현재 정수 맞지? 왜 X 좌표가 2가 되니까? 현재 정수 맞죠? X 좌표가 2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사이에는 총 21 차이가 나는 거니까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딱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 X좌표에다가 2, 3, 4, 5, 6 대입하면은 Y좌표가 정수인 걸 찾으면 되겠지. 그렇게 구하면 됩니까? 가능해. 하지만 너무 번거롭습니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확실한 건 이거예요. X가 2, 3, 4, 5, 6, 23이 되면 X좌표는 확실히 정수야. 그때 Y좌표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Y좌표가 정수인 걸 찾으면 되는데 현재 이 Y좌표도 역시 정수고요. 현재 이 Y좌표도 역시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Y좌표가 X좌표가 정수가 되는 건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X 차이가 얼마입니까? 21 차이가 나고요. 이거 Y 차이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95를 빼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9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차이는 98이고요. 현재 이런 거예요. x 값이 21 증가하면 y 값은 98만큼 감소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21분의 마이너스 98이고요. 분자분모를 7로 나누시면은 7, 3, 21,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4란 말은 x값이 1 증가하면 y값은 마이너스 3분의 14만큼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정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정수되는 방법은 x값이 얼마 증가하면 3 증가하면 y값은 14 감소하기 때문에 정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x는 뭐 가능한 거예요? 2도 가능하고요. 2에서 3을 증가한 5도 가능하고요. 여기 3 증가한 8도 가능하고요. 점점점 이런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산하는 방법. 2하고 23은 차이가 21이야. 그러면 3으로 치면 몇 칸 차이 나는 겁니까? 3으로 7칸 차이가 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8입니다. 이걸 계산을 잘못해갖고 마지막에 7이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봐보세요. 그냥 2하고 5가 있다고 쳐봐봐. 2부터 5까지 3 간격이라고 치면은 점이 몇 개가 있어요? 2개 있는 거야. 2란 점하고 5란 점하고. 그 다음에 2부터 8까지 있다고 쳐볼까? 여기에는 정수가 되는 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2일 때, 5일 때, 8일 때 3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점의 양 끝이 포함되는지를 보는데 선분 A, B니까 양 끝이 포함되잖아요. 양 끝이 포함돼서 되는 방법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 플러스 1인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이게 차이가 20일 차이 나는 거잖아. 맞아요? 차이가 20일 차이 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0부터 20이라고 똑같아요. 0부터 21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는 0부터 20일이 아니라 0부터 20 맞습니다. 예. 2부터 23이란 말이나 0부터 20이란 말은 똑같아. 이걸 3으로 나누시면은 0부터 7하고 똑같아요. 0부터 7까지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8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나중 빼기 처음 플러스 1로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어쨌든 마지막에 8개를 카운트하는 방법은 정 안 되면 일일이 써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기울기랑 관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17-8번. 네. X축 위의 점 P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을 때 문제가 P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뭐 오히려 어렵지 않네요. X축 위의 점이니까 문제가 A,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떤 직선하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게 뭐 X축 위의 점에서 이게 같대 거리가. 같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 관련된 문제, 직선이나 다음 단원의 원이나 점이나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를 뭘로 푼다고요? 바로 좌표, 식 이런 걸로 푸는 겁니다. 그림으로 풀지 않습니다. 그림은 필요하면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해. 이게 이제 중학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을 고등과정에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보고 어떻게 푸시느냐. 자, 불굴의 의지로 이 그림 한번 그려볼까? 얘 그려볼까? 이게 아니라 점이 A, 0이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얼마입니까? 루트 제곱하니까 5분의 여기다 A 대입하면은 2A. 여기는 0 대입하니까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자, 이퀄 똑같습니다. 루트 5분의 제곱하니까 5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A 대입하니까 A, 0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걸 갖다 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풉니까? 뭐 양변 제곱해서 풀어도 되고요. 한 말 이거지. 2A 더하기 1은 A-2가 되어도 되고 또는 2A 더하기 1은 A 빼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는 마이너스 A 더하기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절대값 푸는 방법이 이런 거니까. 한마디로 2A 플러스 1은 뿔마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1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걸 푸나 또는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풀었더니 여기는 A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고요. 이거 구하니까 A가 넘기니까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점 P, 답지에 여러분들 학교 내신 시험에 서술형이나
또는 단답형 문제 나오면 반드시 좌표만 꼴랑 쓰지 마시고 점 P의 좌표니까 P 괄호 열고 마이너스 3,0 P 괄호 열고 3분의 1,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3,0을 쓰면 이게 무슨 점인지 알 수가 없지 않아요? 알겠어요? 3,0이면 이게 P가 3,0인지 그냥 심심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렇게 써도 안 돼. 왜? 이 A는 쌤이 임의로 놓은 값이잖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P의 좌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17-9번. 자, 기본표 문제 싹 다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따라오시고. 기본표 문제가 12번까지 있거든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지금 17단원 연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집중해가지고 밀도 있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자, 실수 AB가 A제곱 B제곱 더한 게 4를 만족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실제 봤더니 이게 AXBY, AXBY니까 이 직선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 직선은 지금 서로 평행한 느낌인 거야. 그러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은 이거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이거를 A, B를 모르니까 좌표에 옮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뭘로 구할 수 있겠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상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 잡고요. 이래서 이런 거지. 이 직선상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볼까? 그냥 X에는 0 집어넣을래. 그냥 Y에는 B분의 1을 집어넣을래. 그러면 이거 0, B분의 1이라는 거 맞죠? 맞죠? 예. 그래서 0 집어넣고, 예. 그러면 이 점에다가, 알겠어요? 이 점에다가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하시면 이 값이 우리가 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D는 루트 제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 어라? 문제에서 이 값이 4라고 나와 있네요. 오케이. 절대값. 여기 0 대입하면 0이고요. 여기에 B분의 1 대입하니까 1이고요. 3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돼서 계산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절대값이 6이니까 2. 여기도 루트 4니까 2 해서 1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쌤, 여기 상에서 한 점 잡으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똑같습니다. 풀이 방법이. 알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10번. 두 점 AB와 포물선 위의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다. 이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와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자, 요 두 점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두 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포물선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요 두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상의 한 점을 잡아서 이 삼각형을 넓이가 최소가 되게 만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요, 대략적으로 함수의 그 위치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때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 느낌 알겠어요? 얘가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뭐 이런 정도 점이 되면은, 그치? 이 삼각형들은 밑변 양상 일정한데 높이가 다르니까 이 높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차 함수가 있잖아요. 만약 두 점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거는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알겠습니까? 이건 여기 있으면요, 이게 밑변이고요. 높이가 뭐가 되면 쭉 연장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넓이가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과 이 2차 함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푸는 논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좌표를 찍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점을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 주어진 식은요, 인수분해가 되네. 저기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1을 지나요. 마이너스 2,1을 지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꼭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하나는 0, 마이너스니까 이런 점이야. 이런 점이야. 이게 A야. 마이너스 1이고. 하나 1,1입니다. 뭐 이런 점이에요. 이런 점. 네. 맞나요? 네. 1,1.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요 선분하고 지금 넓이가 최소가 되는 순간 찾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뭐 한 이 정도 점이 되겠네. 이 넓이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언제 최소가 되느냐? 요 0, 1을 지나면 최소가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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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지. 아, 밑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x값이 1 증가하고 y값이 2 증가하니까 이 길이가 루트 5야. 2분의 1에 루트 5 곱하기 h게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냐면요. 뭐 a,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5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식이 좀 많이 복잡해지는 느낌인 거야. 이해되겠니? 하여튼 요 직선의 방식 구할 수가 있잖아. 어쨌든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쓴 다음에 거의 최소값 구하면 돼. 근데 이 식 자체가 2차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풀까? 봤더니 이 점이 어디가 최소가인지 그 느낌이 오나요? 셈 오는데 이걸 뒤에 가서 미분을 배우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2차 함수하고 접하는 순간에 요 점, 이 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겠지, 그러면? 평행하게 움직이네, 평행하게. 움직였을 때 딱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요 느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딱 접하는 순간보다 더 안쪽에는 다시 말하면 이 접선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 직선 사이에는 아무런 점이 없어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곡선상의 점들 중에서 이 직선하고 가장 가까운 점은 딱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인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값이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이 직선의 방식은 y는 2x 더하기 n 이런 꼴인 거야. 따라서 이거하고 주어진 요 2차 함수하고 뭐 할 때? 접할 때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y 자, 이런 거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2x 더하기 n. 자, 이런 식으로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이것의 판별식을 0이라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n은 0이 되고요. 이 식의 판별식을 구하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로 구하시고요. 요 값이 0이 되면은 n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4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직선은 y는 2x 더하기 4가 되고요. 그거를 요 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P를 한번 구해볼까? 점 P 한번 구해보자, 점 P. 자, 점 P 구하는 방법은 요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하면 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얼마 대입하면 되다?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돼, 4. 4 대입하니까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x가 얼마 됩니까? x가 마이너스 되는 거기 때문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2가 돼서 p의 좌표는 쉽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럼 넓이 구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뭐 이걸 구해도 되고요. 또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해도 되겠네. 여기도 쉽겠다. 0,-1을 y는 2x 더하기 4이다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는 루트 제곱하니까 5가 되고 x에 0 대입하고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구하니까 이 값이 루트 5가 나오겠습니다. 뭐예요? 높이가 루트 5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값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넓이는 2분의 5,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습니다. 잘 됩니까? 네. 자, 다음 문제 17-11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P가 이거를 만족할 점 P 자체를 구하십시오. 자, 사실은 이제 요 실력정석 강의가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이 도형의 방정식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이런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어. 지금 문제 도형 문제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도형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해서 식을 푸는 게 더 편리할까? 다시 말하면 좌표로 푸는 게 편리할까? 도형 자체로 푸는 게 편리할까?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이 문제와 뭐 이런 문제의 차이점은요. 이 문제가 대놓고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보면 좌표나 함수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좌표로 옮기는 게 편리한 문제들은 좌표로 옮겨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읽으면서 어라? 좌표가 없네? 이거 어떤 문제지? 무슨 나눔 문제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바랍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A, B, C, D가 있어요. A, B, C, D는 순서를 아무렇게 해서 상관없습니다. 질문이면 여기 어떤 점 P가 있는데 내부의 점이 있는데 3PA제곱은 PB제곱, PC제곱, PD제곱을 더하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때 그걸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근데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를 x, y라고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왜? 문제에 x, y가 없잖아. 이 자취는 말로 해야 돼. 말로. 아, P는 뭐 점 B 위에 있다. 뭐 P는 뭐하고 뭐의 중점이다. 이런 식으로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 때부터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까 봤더니 우리가 강력한 걸 배웠어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좌표 XY 평면으로 옮깁니다. 이걸 우리가 XY 평면이라 그러거든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 XY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A, B, C, D 한 변의 길이 2니까 이게 2,0이고요. 여기가 2,2고요. 이게 0,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 P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P를 식으세면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고 P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3PA의 제곱은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 제곱이니까 3x의 제곱 맞아요? 3y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PB 제곱 그럼 뭐예요?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PC 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아래 쓰겠습니다. PD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려고 봤더니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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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3개 있네.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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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제곱 3개 있네. 그러니까 푸니까 x제곱이랑 y제곱이 전부 사라지죠. 예, 그래서 남아있는 걸 써봤더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8x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8y가 남고요. 상수항 4, 4, 4, 4니까 4, 4, 16이 남아서 는영이 되고요. 자, 보세요. 따라서 넘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지에 이걸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게. 답지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자, 보세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런 직선이죠. 이 점이 0,2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직선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기 지금 P의 내부기 때문에 P가 저 사각형의 내부기 때문에 이 점 안 되고 알겠습니까? 요 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요 선분인 거예요, 지금.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좌표를 쌤이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답지에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선분 B하고 D.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단 문제에서 B하고 D는 제외.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좌표를 활용해서 푸는 과정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2번까지의 기본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점 AB와 한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가 3이다. P의 자취의 방정식. 이거는요, 문제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문제 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x, 몇 y, 얼마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P를 갖다가 문제에서 x, y라고 놓고 두 점과 한 점에 대해서 넓이가 3이라고 나와 있네. 이게 넓이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 점을 옮겨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잘 봐봐. 1,1은 여기에 있어. 3,6은 여기에 있어. 이런 식이야. 6이고 1이고 1이고 3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요 선분이 지금 AB야. 삼각형 PAB의 넓이가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P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은, 자, P가 뭐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P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가 지금 3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 길이가 얼마냐면요. X값이 2 증가하고 Y값이 5 증가하니까 루트 29입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 점은요, 넓이가 3 되려면 요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에 루트 29 곱하기 h가 3이 되기 때문에 h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29분의 6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이 p의 자취는 뭡니까?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29분의 6이 되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 봤더니 실제로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면은 여기는 모든 점들은 이 거리가 루트 29분의 6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에도 답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역시 이 길이도 루트 29분의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답은 이렇게 두 개의 직선, 다시 말하면 요 두 점과 요 두 직선과 평행한 어떤 직선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풀 수 있겠습니까? 있죠? 요 기울기 봐봐.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5 증가하니까 요 직선은 Y는 2분의 5x 더하기 n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n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n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 하나가 있고. 자, 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신발끈 공식 기억납니까? 다시 말하면 좌표 3개가 나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리 문제 같은 경우는 1,2하고요. 3,6하고요. 그 다음에 P인 X, Y를 통해서 이 넓이가 지금 3이 되는 문제인 거잖아. 근데 앞에 이미 증명을 했잖아, 우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 넓이 구하는 방법. 1,1, 3,6, X, Y. 한 번 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준 다음에 절대값 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되는 거야. 3이 넓이인데 이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값에 자 6, 3y, x 빼기 이렇게 하면은 3, 6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푸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3y랑 y니까 2y, x하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 상수항 6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을 절대값 씌우면 넘기니까 6이 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풀면 이게 뿔마 6 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2y 플러스 6이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 하나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9가 이걸 마이너스 6이면 넘어가면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y 플러스 9는 0. 네,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갖고 식을 써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은 풀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식은 굉장히 편리하잖아. 그래서 답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숙제할 때나 또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무방해. 그러나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과정, 이 원리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 원리까지를 깊게 탐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요 17단원이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이 기본편의 모든 문제를 같이 1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자, 요 느낌 그대로 실력편 다음 시간 열심히 할 테니까 따라와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